시사멘터리는 한국 시간 14일 새벽 3시 30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흥미로움, 드라마틱함, 그리고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전 미국과 세계 언론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날까지 계속 악화되며 미국이 유럽까지 막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고, 뉴욕 연방은행이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에 가까운 돈을 풀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천조국이 업그레이드돼서 2천조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까요? 어쨌든 다우존스는 9.9% 하락하여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급락세를 보였고, 유럽 대부분도 당연히 10%대 폭락, 이탈리아는 무려 16.9%, 다음날 아시아까지 한 바퀴 돌면서 세계는 보건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경제까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2천조를 쏘아부어도 수직 낙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백악관은 더 쓸 카드도 없어 보이고, 어떤 발표를 해도 당분간은 별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그나마 3% 정도의 약한 반등을 하던 미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시작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곧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부정적 해석으로 연결되어 반영되는 것이었겠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서서 나오고, 그 뒤로 미국인들도 얼굴이 낯설 것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등장하고 트럼프는 회견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현재와 타국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보건당국이 지정한 주요 장소들에서 차량 이동형 테스트를 하기 위해 약국 및 소매점과 논의해왔다며, 목표는 차를 몰고 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 구글에서 웹사이트 개발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 인근 어디에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구글이 1700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해 상당한 진전을 봤다며 영향을 받은 모든 미국인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데비벅스 백악관 조정관이 상세 설명을 이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 주간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차량 이동형 방식의 과정을 정리한 개념도를 직접 들어보이며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글이 개발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관련 증상이 있음을 체크하고 나면 차량 이동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와 일정을 잡고 실행을 하면 24에서 36시간 내에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장소로는 월마트, 타깃 같은 대형마트와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약국 체인 앞 주차장 공간에 테스트 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따라 기자회견에 나타난 낯설은 얼굴의 주인공들이 놀라운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그들은 바로 대형 할인점 월마트와 타깃,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월그린의 CEO들이었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들은 한 명씩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정부와 함께 성심성의껏 협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미친 듯이 반등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만 해도 한국의 차량 이동형 방식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한국은 대상자가 많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 곳에서 전체적인 걸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지만, 왜 한국처럼 하지 못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8일 백악관에서 먼저 한국에 조언을 요청하고 한국형 방식의 설명을 들은 후 전격 차량 이동형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앞서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과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이 차량 이동형 선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주 로제트와 독일 남부 뉴리팅겐과 애슐링겐에서도 문을 열었고,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리패트레이션 병원에서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처음 도입한 차량 이동형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지원에서 500억 달러를 어려움을 겪는 주 정부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 정부가 인력이나 장비 등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을 연방에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당분간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조치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중국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콧방귀 섞인 뉘앙스로 답변한 것도 좀 통쾌했습니다. 그러면 시사멘터리가 생방송으로 보면서 드라마틱하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자회견 중 직전 전날 9.9%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장 초반 3%대 상승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다시 하락 추세에 진입했던 다우지수가 기자회견이 진행됨에 따라 내용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반영되며 급반등하며 마침내 9.36% 상승하여 다우지수는 포인트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의 상승을 하는 역대급 폭등으로 마감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테스트 숫자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점을 인정하고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차분히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혼자 연설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충 상세 설명을 하고 구글의 웹사이트 개발 소식 설명, 그리고 월마트, 타깃, 월그린 등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하자 정부의 구상과 발표를 미국 국민들이 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서운 것이 질병 그 자체에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공포감이 더 클 수 있는데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발표를 한 것이라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막말이나 방해비, 무역 문제로 얄미워 보이는 트럼프이지만 한때 쇼프로 사회자까지 했었던 짬밥이 헛된 게 아닌 프리젠테이션과 진행 능력만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전에는 언론의 이미지만 보고 약간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년 당선 후 첫 한국 방문 후 한 국회 연설을 보고 와, 예상과 다르게 한국과 북한의 현실 문제, 한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 한번 보지 않고 40분 동안 오히려 한국 현대사를 강의하는 듯한 연설 모습을 보고 놀랐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스티브 잡스의 PT 이후 인상 깊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PT는 아직까지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PT 연설 능력만 얘기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준비된 발표를 마치고 참석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면서도 막힘없는 답변을 하는 보좌진들의 전문적인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가 기자회견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이 워스트 기자회견이라 한다면 이번 기자회견은 반대되는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당시 아베는 정해진 발표문을 기계적으로 프롬프터만 연신 보며 읽기만 했고 질의응답도 미리 정부와 약속된 기자가 약속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만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추가 질문이 있다는 기자를 못 본 채 하며 사저로 돌아가 버린 아베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놓고 도망쳐버렸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아베와 일본 정부의 발행과는 달리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난데없는 화장실 휴지에 사재기나 생필품 사재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적극적인 대량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방향입니다. 그 양이 얼마인지 펜스 부통령이 밝힙니다. 나라 전체에 걸쳐 테스트를 받고 싶어하는 어떤 미국인들이든 모두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 숫자는 하루에 15만에서 20만, 그를 위해서 다음 주까지 140만 키트를 확보하고 한 달 안으로 500만 키트의 확보를 약속합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이고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이니 대략 6배인데 중국 제외 최고의 테스트를 하는 우리가 한 달간 약 24만 건을 했는데 미국의 목표치가 20배 정도인 500만 건이라니 제대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라 이태원 미군의 고향 아메리카 클래스인가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은 그들의 동맹인 한국이 한 엄청난 테스트 수와 투명한 발표, 높은 수준의 관리로 생명을 잃은 사람도 0.67%라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소극적인 관리에서 한국 방식으로의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의 방식이 미지 이것에 대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과학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상하리만큼 테스트를 기피하는 일본 정부와 또 이에 대해 일부는 비판도 하지만 동조하는 일본인들은 방송에서 한국의 자동차 이동형 방식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폄하합니다.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면 저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에서 모두 한국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일본이 비정상적인 것을 모르는 건지 자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까지 한국이 먼저 하니까 부정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한편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또 하나의 유럽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양국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특히 G20 차원에서 보건위생,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요청을 했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협력은 물론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도 좋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마크롱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통화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기후변화,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번 통화를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의 연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야, 이번 문제 답이 뭐냐? 라고 물어보러 온 녀석이 더 친해지고 싶다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거랑 비슷하네요. 제 경험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G7 지도자들과 통화해서 오는 16일 화상통화를 통한 이례적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하는데, 한국하고 G20 정상회담 하자고 한 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마크롱이 G7으로만 제안했다면 깜찍하네요. 우리나라가 G20 밖에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한국인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노력해서 G7이 됩시다. 아베가 가장 강조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의 육성이었습니다. 아베는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던 2020년을 맞이해 방일 외국인 4천만 명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베의 그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어쩌면 취소가 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요.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시일고의 형편없는 대응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되어 앞으로 관광산업 역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방일 외국인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인들의 국내 여행도 급감하고 있으며 일본의 관광산업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말 일본 전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소매점 약 20%, 숙박시설 약 40%, 음식점은 약 48%가 시일구로 인해서 아예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 분야는 더욱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행 전문 채널 트래블 보이스에서는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20년 4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292만 명 대비 무려 99.9%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4월 총 합계가 겨우 2,900명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2020년 1월에 방일한 외국인은 1.1% 감소한 266만 1천 명이었으나 2월에는 58.3% 감소한 108만 5천 명으로 폭락했습니다. 3월은 더욱 심각해 93%나 감소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19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는 3월 달을 뛰어넘어 겨우 2,900명 밖에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일구 영향으로 해외에서 여행을 제한하거나 외출 금지 조치를 확대한 것 이외에 일본에서도 검역 강화나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실행한 것이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관광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1월 27일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 투어나 항공권을 포함한 호텔 패키지와 같은 상품 판매를 금지했던 것도 일본 관광산업의 침체에 큰 요인이었습니다. 통계 수치를 확인해보면 지난해 4월에 중국의 방일 관광객은 72만 6,132명이었는데 2000년 4월에는 겨우 200명 밖에 방문하지 않아 사실상 100% 폭락이라는 괴멸적인 타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해 4월 56만 6,624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올해 4월에는 겨우 300명 밖에 방문하지 않아 99%가 폭락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 40만 3,467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올해 4월에는 300명 밖에 방문하지 않아 역시 99%가 폭락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보면 일본을 방문한 주요 국가 여행객들의 상황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간단히 확인해보면 홍콩은 지난해 4월 19만 4,806명이 방문했었는데 올해 4월 10명이 방문해 100% 폭락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4월 16만 4,817명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올해 4월에는 30명이 방문해 100%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17만 247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올해 4월에 300명이 방문해 99.8%가 폭락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국들 대부분 최소 99%가 폭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00% 폭락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통계 수치는 일본 정부 관광국이 1964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2020년 사상 최대인 4천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국내 여행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인들마저도 일본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인데요. 일본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교토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교토시 관광협회가 4월달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56개 호텔 합계 1만 1,830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19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외국인 총 숙박 객수는 약 1000명으로 19년 4월 약 35만 명보다 99.7%가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호텔 객실 가동률은 겨우 5.8%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교토 시내 4개 백화점의 면세 매출도 98.1%까지 폭락했으며 교토 시내 120개 호텔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월 27일까지 40%가 넘는 54개 호텔이 아예 임시 휴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C19가 교토에서 관광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99%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교토의 관광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92%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매출액 감소의 정도에 대해서 90% 이상의 사업자가 무려 66%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83%가 휴업이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고 답했습니다. 완벽하게 일본의 관광산업이 붕괴가 된 것인데요. 지난 6월 11일 요미우리 TV에 따르면 교토 숙박업소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토는 국내의 관광객만 5,300만 명이나 되며 소비액도 1조 3천억 엔에 달할 정도로 일본 관광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숙박시설과 운송업계 그리고 음식점까지 연쇄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교토의 숙박업계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에 1,000엔, 한 달에 3만엔을 받는 하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숙박업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8일 산케이 신문도 치바엔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치바엔의 대표적인 43개 관광시설 방문자는 전년 동월 대비 89.3%가 감소해 10만 5,763명에 불과했으며 24개의 숙박시설의 투숙객은 전년 동월 대비 95.5%가 감소한 7,964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나가사키 신문이 보도한 뉴스에서도 나가사키현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나가사키현의 숙박 관광시설에 이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경제 손실액만 약 280억엔, 원화로 3,13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크루즈선의 취소 등에 의한 관광 소비액의 감소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한층 더 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178개 숙박시설의 투숙객은 동기 대비 27%가 감소한 92만 4천 명이었으며 26개 주요 관광시설의 총 이용자는 전년 대비 30.5%가 감소한 8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조사를 개시한 2007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4월 투숙객 감소는 더욱 심각한데요.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유쿠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22개 관광버스 회사의 4월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데 심지어 5월달에는 아예 100%가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관광산업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자신의 뒷주머니만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고투 캠페인인데요. 한마디로 붕괴하고 있는 일본의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겠다는 일본 정책입니다.
고투 캠페인의 총 사업비는 1조 6,794억엔으로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20%에 해당하는 3,095억엔, 원화로 3조 4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사무위탁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야당 의원들은 사무위탁비가 너무 비싸다며 항의했지만 아베 내각은 당당하게 감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비리가 터지는 상황이니 일본의 관광산업이 회복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인데요. 사실 이것만 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또다시 며칠도 지나지 않아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일본의 야당 의원들이 실고 대책 사업의 위탁비에 초점을 맞추어 추궁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2차 보정 예산안에 핵심으로 신설한 사업이 임대료 지원 급부금인데 여기서도 거액의 위탁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942억엔으로 원화로 1조 554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위탁은 공적인 절차로 공무원들이 진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굳이 위탁비를 책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그것을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원화로 1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위탁받는 업체들은 아베 내각의 입맛에 맞는 기업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정말 탐과 노리와 오합 지졸들이 모여 정책과 행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베는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베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쿄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4천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부르짖던 일본의 방일 관광객은 올해 4월 사상 최악으로 2,900명밖에 방문하지 않아 100% 가까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의